오늘 이 테이블에 함께하신 경영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사의 덩치를 키우기 위해 단행했던 지난번에 그 완벽해 보이던 인수합병이 사실은 우리 조직의 심장부에 스스로 시한폭탄을 설치하는 행위였다면 과연 믿으시겠습니까? 참, 우리는 그동안 기업의 성장을 위해 당연하게 여겨왔던 전략들이 어떻게 조직의 숨통을 조이는 치명적인 올가미로 변하고 있는지 그 서늘한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본격적인 심층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브리핑을 함께 이끌어갈 위기관리 컨설턴트의 뼈아픈 선언부터 들어보시죠. 복잡성은 보안과 조직 생존의 가장 큰 적입니다. 시스템과 조직이 복잡해질수록 방어해야 할 공격 표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넓어지며 공격자는 단 하나의 통제되지 않은 취약점만 찾아내면 그만입니다. 브루스 시나이어가 1999년에 남긴 이 경고는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 경영 일선에 있는 저에게 너무나도 뼈저린 현실의 공포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위해 조직을 확장하고 시스템을 통합했을 뿐인데 도대체 왜 우리는 매일 밤 데이터 유출과 전사적 시스템 마비라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려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결정을 내리며 고군분투하고 계실 대표님과 정영진 여러분의 막막한 심정도 저와 전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전문가님,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겁니까? 아주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그 막막함의 근원은 지금 듣고 계신 경영진 여러분이 굳게 믿고 계신 치명적인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치명적인 착각이요? 네, 오늘 이 심층 분석에서는 최신 경영정보학 연구들, 특히 리앙과 탈리베리디 연구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실을 파헤칠 텐데요. 경영진이 맹신하던 그 성장과 통합이라는 명분이 어떻게 조직을 통제불능의 연쇄붕괴로 몰아넣는지 그 뼈아픈 구조적 결함을 낱낱이 해보여드릴 것입니다. 아니, 착각이란요. 부서를 10개에서 12개로 늘리고 업무 효율을 위해 소프트웨어 모듈을 몇 개 더 추가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지극히 당연한 산술적인 덧셈 아닙니까?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위험한 맹점입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하나씩 더 쌓아 올리듯 매뉴얼을 고도화하면 전체 그림을 경영진의 완벽한 통제하에 둘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것이 최고 경영진의 역할이니까요. 여기서 단순한 복잡함과 분괴를 유발하는 복잡성의 학술적 차이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레고 블록이나 자동차 엔진처럼 선형적이고 구조화된 시스템은 아무리 부품이 수만 개로 늘어나도 설계도만 있으면 분석과 통제가 가능하죠. 그렇죠. 매뉴얼대로 움직이니까요. 맞습니다. 이건 그저 관리하기 까다로운 상태일 뿐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업들이 구축해놓은 IT 인프라와 거대 조직의 융합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유기체처럼 비선형적이고 아주 단단히 결합된 형태로 얽혀 있습니다. 비선형적이고 단단히 결합되어 있다. 그게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우리가 통제 범위를 설정하고 관리 매뉴얼을 두껍게 만드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조직과 IT 시스템이 결합하면 A 부서의 작은 소프트웨어 변경이 전혀 무관해 보이는 B 부서의 물류 시스템에 예측 불가능한 상호작용을 무한대로 발생시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에러가 터진다는 거군요. 네, 숨겨진 취약점이 산술적인 덧셈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는 진짜 복잡성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앞서 오프닝의 선언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방어자인 경영진은 그 거대해진 전체 공격 표면, 즉 무수히 많은 부서와 수천 개의 시스템이 맞물려 돌아가는 모든 접점을 완벽하게 막아내야 합니다. 네, 그게 우리의 임무죠. 관리자의 시선이 닿지 않는 아주 작은 균열 하나만 찾아내면 그만입니다. 이것은 애초부터 방어자에게 극도로 불공평한 전쟁입니다. 참, 이건 뭐 방어자는 모든 창문을 닫아야 하지만 도둑은 열린 창문 하나만 찾으면 된다는 뜻이군요. 경영진이 여전히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그 맹신 자체가 거대한 조직 붕괴를 촉발하는 시한폭탄의 뇌관이었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그 뇌관에 불을 붙이는 최초의 불꽃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됩니까? 솔직히 대표님들도 아시다시피 인수합병, 즉 M&A는 급변하는 시장에서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 아닙니까? 성장을 멈추라는 뜻으로 들려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혁신과 성장이라는 명분 아래 책상 위에서 수립된 완벽해 보이는 사업 확장 계획, 바로 그것이 최초의 치명적 결함을 잉태하는 1단계, 기획의 오류입니다. 기획의 오류요? 네. 데이터는 직관과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리양 교수팀이 18년 동안 무려 5천여 개의 기업과 19,000건 이상의 인수합병 사례를 추적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글쎄요, 덩치가 커졌으니 보안 예산도 늘어났을 테고 특정 연도에 기업이 M&A를 단행한 횟수는 이듬해 그 기업이 겪게 될 치명적인 데이터 침해 발생 건수를 가장 정확히 예측하는 선행 지표가 되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게 회사를 인수해서 규모를 키웠다는 사실 자체가 데이터 유출 사고의 예측 지표가 된다고요? 단순히 회사가 커지고 직원이 늘어났으니 사고 확률이 높아진 것 아닙니까? 규모의 경제를 부작용으로 곡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질은 물리적 규모의 팽창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구조적 복잡성의 극대화에 있습니다. 범죄학의 일상활동 이론을 이 상황에 대입해보면 그 메커니즘이 명확해집니다. 일상활동 이론이요. 그게 기업 보안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책상 위에서 치밀하게 계산된 합병 계획은 이질적인 두 기업의 비즈니스 도메인, 수십 년간 바르게 굳어져 준 조직 문화, 그리고 전혀 호환되지 않는 아키텍처를 가진 IT 시스템들을 억지로 융합시킵니다. 아, 전혀 호환되지 않는 시스템들을 무리하게 이어붙인다는 거군요. 네, 현장의 실무적인 피드백과 기술적 마찰음은 철저히 배제된 채 말입니다. 결국 불필요한 시스템의 중복과 사각지대가 대량으로 양산됩니다. 아, 무분별하게 몸집만 불리고 이질적인 시스템을 기어붙인 조직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 조직은 방어력은 현저히 떨어지면서 해커들의 눈에 가장 잘 띄는 매력적인 먹잇감으로 전락합니다. 경영진 스스로 가장 넓은 공격 표면을 적에게 헌납한 셈이죠. 첫 단추부터 어긋난 맹목적인 계획이 거대한 재앙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혁신과 시너지를 외치며 단행했던 화려한 M&A가 실상은 우리 집의 모든 창문과 뒷문을 활짝 열어두고 강도에게 어서 오라고 초대장을 보낸 격이군요. 현장과 고립된 기획실의 완벽주의가 오히려 가장 큰 틈새를 만들었다는 점은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문가님, 여기서 현실적인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령 설계상에 그런 복잡한 사각지대가 생겼다 하더라도 우리에겐 훈련된 현장 직원들이 있고 촘촘한 다단계 보고 체계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각 경고음이 울리고 경영진이 대응하면 되지 않습니까? 대표님께서 방금 짚으신 그 촘촘한 보고 체계가 바로 비선형적 복잡성 앞에서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 연쇄붕괴의 2단계 실행의 단절입니다. 실행의 단절이요? 보고가 안 올라온다는 말씀입니까? 탈리베르드 교수팀의 다병원 시스템 연구를 보면 이 비선형적 얽힘이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수십 개의 병원이 M&A를 통해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이면서 데이터 공유는 원활해진 듯 보였지만 그 이면에서는 무수한 시스템들이 임의적이고 비선형적으로 얽혀버렸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행동이 결합되면 상황은 경영진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납니다. 인간의 행동이라 하시면 현장 직원들의 업무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억지로 통합된 거대 시스템은 무겁고 느립니다. 당장 환자를 살려야 하고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현장 직원들은 복잡한 공식 시스템 대신 자신들만의 편의를 위해 비공식적인 우회 방식을 쓰기 시작하죠. 아, 이른바 섀도우 IT를 말씀하시는군요. 네. 개인 클라우드를 쓰고 승인되지 않은 메신저로 민감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업무를 해내기 위한 생존 본능이죠. 결과적으로 경영진의 레이더에 전혀 잡히지 않는 유령 네트워크가 무수히 파생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현장 직원들을 탓할 수만도 없는 게 시스템이 현실을 못 따라가니 본인들만의 편법을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가장 고통스럽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겁니다. 그 작은 편법이나 아주 사소한 실수 하나가 어떻게 전자적인 붕괴로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특정 부서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부서의 선에서 딱 차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단단히 결합된 비선형 시스템의 가장 무서운 점, 즉 거대한 나비 효과입니다. 단적인 예로 2024년 미국 전역을 마비시켰던 체인지 헬스케어 사태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아, 그 유명한 사건이요. 피해액이 어마어마했죠. 네, 무려 1억 9천만 명의 민감한 의료 데이터가 유출되고 국가 규모의 의료보험 결제망이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피해액만 수조 원에 달했죠. 이 거대한 재앙의 시작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굿다 지원을 받는 거대 해커 조직의 지능적인 공격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인수합병 후 기술 시스템을 통합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아주 외딴 곳에 방치된 단 하나의 서버에 다중인증을 적용하지 않은 것. 그 작고 사소한 관리 실패 하나였습니다. 세상에. 정말 그게 답니까?
그 거대한 국가적 인프라가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은 보안 솔루션들이 고작 서버 하나의 다중인증을 빼먹었다는 그 어처구니 없는 실수 하나 때문에 모조리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무자의 단순 과실을 시스템 전체의 붕괴 핑계로 삼는 건 너무 비약 아닙니까? 단순 과실로 치부하는 순간 경영진은 또다시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서버가 뚫렸을 때 시스템이 선형적이었다면 피해는 그 서버 하나로 끝났을 겁니다. 시스템들이 단단하게 얽혀 있으니까? 맞습니다. 수많은 부서와 병선들의 네트워크가 무질서하고 단단하게 얽혀 있었죠. 해커는 다중인증이 없는 그 틈새 하나를 비집고 들어와 비선형적인 연결망을 타고 전체 시스템의 중앙 통제권까지 단숨에 장악해버렸습니다. 참나, 기가 막히네요. 톱니바퀴 하나가 빠졌다는 현장의 미세한 경고음은 모호한 권한과 복잡한 부서 이기주의를 거치며 희석되고 묵살되었습니다. 아무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의 작은 일탈 하나가 조직 전체의 숨통을 끊어놓은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잉태된 구조적 사각지대가 현장의 복잡한 실행 과정과 섀도우 IT를 만나고 결국 촘촘하게 얽힌 네트워크가 오히려 위협의 보속도로 역할을 하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거대한 구멍으로 폭발한다. 이쯤 되니 C레벨 임원으로서 뼈를 깎는 듯한 참담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복잡성이 가진 파괴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신 대표님들도 동의하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영진들이 결국 쥐푸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는 마지막 동아줄이 있습니다. 바로 최신 기술입니다. 사람과 제도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더 뛰어나고 압도적인 기술로 덮어버리자는 시도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기존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으니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전사적 데이터 분석 플랫폼 같은 최신 통합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이 초래한 복잡성을 더 진보된 기술로 억누르겠다는 시도 말입니다. 설마 이것조차 틀렸단 말씀이십니까? 대표님의 그 절박한 시도가 바로 조직을 파국으로 이끄는 마지막 3단계, 즉 성공에 취한 현실 부정과 파국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현실 부정이라뇨. 투자를 아끼지 않고 방어벽을 높이는 건데 왜 현실 부정입니까? 생물학의 진화 이론 중에 붉은 여왕의 가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거울나라의 앨리스에서 붉은 여왕이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는 제자리에 머물기 위해 끊임없이 달리고 또 달려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기업의 보안 현실이 정확히 이렇습니다. 끊임없이 달려야 한다. 네. 경영진은 끊임없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최신 시스템을 도입하고 패치를 덧대며 미친 듯이 달리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비선형적으로 팽창하는 복잡성과 공격자들의 발전 속도를 겨우 따라가거나 오히려 뒤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전사적 플랫폼을 도입하면 최소한 흩어져 있던 데이터가 한 곳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경영진 입장에서 가시성이 확보되면 최소한의 통제력은 회복되는 것 아닙니까? 팔리베르디 연구팀의 결론은 경영진의 그 마지막 희망마저 처참하게 부숴버립니다. 전사적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도입하면 문서상의 절차나 프로세스 통제력은 겉보기에 일부 향상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앙에서 모든 것을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한눈에 보이니까 안심이 되죠. 하지만 근본적인 거버넌스의 회복 없이 이 무거운 신기술이 덧붙여지면 역설적으로 기존의 기술적, 인적 통제의 취약점을 폭발적으로 증폭시켜버립니다. 외부 해커의 침입은 일부 막아낼지 몰라도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복잡해진 인터페이스 탓에 오히려 막대한 규모의 내부 데이터 침해가 급증한다는 반직관적인 진실이 데이터로 입증되었습니다. 어떤 메커니즘인지 알겠습니다. 가시성을 높이겠다고 모든 문의 열쇠를 하나로 통합해 중앙에 모아두었는데 그로 인해 내부 직원 한 명의 실수나 일탈 혹은 내부 계정 하나만 탈취당해도 회사의 모든 기밀이 통째로 털리는 단일 장애점을 스스로 만들어버렸다는 뜻이군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 과거의 성공 경험에 갇혀 낡은 비즈니스 모델에 최신 기술만 덧대는 행위는 가장 위험한 현실 부정입니다. 근본적인 통제력을 잃었는데 겉포장만 바꾼다는 거군요. 네. 낡은 시스템을 갈아엎고 거버넌스를 재구축하는 고통스러운 과정 대신 겉보기에 화려한 새 솔루션만 계속해서 덧붙이는 미봉책. 이것은 조직을 인간이 결코 이해할 수도 제어할 수도 없는 완벽한 혼돈의 심연으로 밀어넣는 행위입니다.
완벽한 혼돈? 그리고 마침내 조직이 감당할 수 있는 복잡성의 임계점을 넘는 순간 대규모 데이터 유출이나 전사적 시스템 마비 같은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화를 나누면서 제 머릿속에는 참 섬뜩한 장면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우리 조직의 수많은 부서와 시스템들이 거미줄처럼 무질서하게 얽혀 있고 그 수만 개의 노드에서 붉은색 경고등이 깜빡이는 모습 말입니다. 네, 아주 정확한 시각적 은유입니다. 그러다 방치된 아주 미세한 연결고리 하나가 끊어지는 순간 전체 네트워크가 도미노처럼 산산조각 나며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암전되어 버리는 그런 파국의 이미지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대표님 그리고 경영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맹목적인 성장을 위한 기획이 치명적인 사각지대를 자초하는 첫 번째 오류를 범했습니다. 가장 넓은 공격 표면을 만든 기획의 오류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선형적으로 얽혀버린 시스템 속에서 현장의 경고음을 단절시키고 방치하는 두 번째 덫에 빠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해결 대신 최신 기술이라는 반창고만 덕지덕지 붙이며 현실을 부정하다 결국 통제 불능의 파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이라 믿었던 모든 과정이 사실은 스스로 붕괴의 도미노를 세우는 행위였습니다. 과거의 낡은 경영 방식과 인간의 인지 능력만으로는 비선형적으로 증식하는 이 거대한 복잡성의 위협을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통제 불능의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하고 조직의 연쇄 붕괴를 차단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AI 경영 기반의 완전히 새로운 거버넌스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AI 경영 기반의 완전히 새로운 거버넌스? 컨설턴트님의 이 차갑고도 단호한 마지막 제언 앞에서 저 스시로에게 그리고 지금 이 브리핑을 듣고 계신 대표님께 무거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붉은 경고등이 사방의 노드에서 전멸하고 있는 지금 대표님의 조직은 과연 안전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붕괴의 도미노 속에서 단 하나의 틈새가 무너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시한폭탄 그 자체입니까?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절망적인 붕괴의 잔해 속에서 과연 새로운 AI 거버넌스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영진을 위한 심층 분석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